오늘은 키스F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FC고요.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이 사각형 형태의 FC만 봐오다가 좀 독특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뭐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보이실 거라 믿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구조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세팅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FC는 윗면과 아랫면 둘 다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자, 이 윗면에 보시면 이제 전원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전원 입력하는 단자는 VIN이라고 쓰여 있는 이곳 요 단자입니다. 이쪽 플러스 단자, 이쪽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해서 전원을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수신기 연결하는 부분은 이 단자 위쪽에 보시면 이 부분, 이 세 군데에 수신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S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연결을 더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속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변속기 연결시켜주는 곳은 여기 PWM1이라고 쓰여지고 PWM3이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곳 하나 둘 셋, 여기가 1번 변속기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이쪽은 3번 변속기를 연결시켜주는 곳이고요. 2번과 4번은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은 똑같이 PWM2, PWM4 각각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헥사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PWM6, 그리고 다시 윗면에 PWM5, 여기에다가 각각 맞는 변속기를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OSD를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죠. OSD를 연결하는 부분은 이 이제 마이크로 USB 포트 단자 밑에 보시면 RX와 TX가 있습니다. 이곳에 각각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를 이제 연결시켜 주는 거죠. 뒷면에 보시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같이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삑삑이 버저죠. 삑삑이를 연결하는 곳은 여기 버즈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여기 GND, 요 그라운드와 5V, 여기다 이 두 단자에다가 삑삑이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이 키스FC를 이제 설치하고 컴퓨터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펌업을 해야 되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트 단자에다가 쇼트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그 처음에 전원 연결하는 곳 VIN 밑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부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트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단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단자를 연결을 시켜주시면은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프로그램 세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명에 앞서서 기체를 미리 제작을 했습니다. QAV210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기체 제작에 대한 설명은 따로 또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도록 나중에 차후에 영상으로 또 소개해 드리고, 키스FC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키스FC 부트라고 쓰여진 단자 부분을 납땜을 통해 연결한 뒤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세팅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을 납땜으로 해주고요. 단자 연결이 완료되셨으면은 이 상태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를 이제 컴퓨터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되었고요. 연결하시면은
FC에 녹색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DFU 보드에 진입을 하면은 녹색 불 한 가지만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끝난 다음에 이제 부트 단자에 있는 납땜을 제거하고 다시 컴퓨터와 연결을 시키면은 녹색 불 외에 파란색 불이 하나 더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펌웨어 프로그램인 DFU SE 데모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펌웨어를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요.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유튜브 영상 밑에 따로 표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이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기존에 이제 받아놨던 키스FC 베타 프로그램, 그 펌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십시오. 이 펌웨어 베타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주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버튼 옆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뜨고요. 얘를 누르시고 또 한 번 더 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금방 끝나고요. 업그레이드는. 자, 업그레이드 벌써 끝났죠. 확인되셨으면은 창을 닫으시고 기체 부트 단자에 있는 납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분리를 하고, 자, 아까 단자에 연결시켜 놓았던 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체와 컴퓨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요. 연결하면 아까와는 틀리게 이 FC에 불이 두 가지 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과 파란색이죠. 자, 이제 키스 전용 프로그램인 키스FC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요. 자, 화면에 키스FC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웬만한 거는 뭐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일단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데이터 아웃풋 항목에 가시면은 여기 리시버 항목이 보이시고요. 여기 모터에 관련된 항목들, 여기는 자이로스코프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기체를 자꾸 흔들면은 그래프가 여기 춤을 추죠. 정상적으로 잘 연결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탭 항목으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UAV 타입 항목에서는 코드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뭐 코드 X 많이 쓰시죠. 지금 거의 뭐 대부분 다 이걸 쓰시니까요.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트라이, 또 헥사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 항목에서는 원하시는 타입으로 뭐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그 FS 레벨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페일 세이프가 됐을 시 레벨 모드로 진입하고 최저 스로틀 후에 꺼지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기본값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는 페일 세이프 상황이 되면은 약 10초간 레벨 모드로 진입해서 최저 스로틀을 유지하다가 모터가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5로 설정을 하면은 페일세이프 상황 시에 레벨 모드에서 최저 스로틀로 5초간을 유지하다가 오토가 정지한다는 뜻이죠. 만약에 0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페일세이프 즉시 0으로 뭐 0초 만에 모터가 바로 꺼지는 겁니다. 일반 설정 항목으로 가시면은 이제 뭐 최소 스로틀, 최대 스로틀 등의 설정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뭐 원샷 1, 2호 그리고 키스 24 변속기 사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3배 정도 빠르죠. 1, 2호에 비해서. 원샷 42 그리고 뭐 FC를 이제 180도 돌려가지고 설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추가 채널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가지 추가 채널에 관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자, 옥스1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아밍을 주로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높은 값에다 이제 아밍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옥스2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는 뭐 이런 레벨 모드라든가 이런 걸 주로 세팅을 했었는데 지금 뭐 잘 안 쓰니까요. 옥스3 같은 경우에는 버저를 설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도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이 필터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쓰는 게 이 오프 꺼짐에서부터 베리 로우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필터 강도는 꺼짐 다음이 제일 약한 게 하이입니다. 높음. 이게 필터가 제일 약한 필터고, 미디엄 하이 또는 뭐 미디엄 로우, 베리 로우 이렇게 갈수록 필터가 강해집니다. 필터가 만약에 이제 꺼진 상태에서 날리면은 노이즈가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동이 있고 뭐 그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흔들리는 화면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만약에 이제 모터하고 프롭 밸런스가 잘 맞고 그러는데 진동이 좀 들어온다, 그럼 이 필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면 하이나 보통 미디엄 하이 정도면은 이게 뭐 굉장히 심한 진동을 잡을 수는 없고요. PID 설정도 다 잘 돼 있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잡히는 상황에서 이 필터 사용을 해가지고 좀 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동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쓰시는 분들 뭐 취향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ID와 레이트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리셋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PID에 대한 부분, 이쪽은 레이트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프리셋에서 유저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공유를 해 놓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만약에 이제 이 PID와 레이트 값을 이렇게 다 뭐 설정을 해 놓고 기체 세팅을 이렇게 맞춰 놓고 비행을 해 봤는데 참 잘 맞더라, 그러면 이제 자기 것을 남에게 공유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제 이건 기본 값인데요, 이걸 만약에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설정한 세팅 값이라고 보고 항목을 프리셋으로 바꿔주고 커스텀인 상태에서 쉐어를 눌러주게 되면은 공유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이름을 적고요, 뭐 컴퓨터 사이즈를 적으시고 뭐 부가적인 설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공유는 PID 요거에 관해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뭐 레이트 값이라든가 다른 뭐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가 되지 않고요. 지금은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뭐 키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뭐 전체가 공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PID 많이들 아시죠? 아주 그냥 뭐 많이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기본값만 갖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건 뭐 클린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클린하고는 좀 틀리게 TPA가 항목이 이제 각각 PID에 대해서 각각 TPA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게 좀 약간은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이제 RC 레이트 항목인데요. 이거는 클린 플라이트의 RC 레이트 항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RC 레이트를 이제 값을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올리는 거와 비례해서 수신기로 보내는 이제 RC 채널 신호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RC 커브 같은 경우에도 클린 플라이트의 엑스포 값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값이 이쪽이 0이다. 0이면은 이제 클린 플라이트에서 엑스포 값이 0인 것이고요. 0.4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게 되면은 약 40% 정도 이게 설정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트 항목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레이트 값을 이제 막 올리게 되면은 레이트가 올라가는데 동시에 조정기 스틱을 움직일 때 중심을 기점으로 스틱 활동량에 따라 가지고 PID 컨트롤 신호 강도가 완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레이트 값을 0으로 만약에 설정을 한다. 레이트 값을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전부 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PID 컨트롤이 좀 완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트 값을 만약에 이제 1로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이 레이트 값은 엄청 올라간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빨라요. 빠른데 PID의 컨트롤 완화치도 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한테 맞는 레이트 값을 찾아가지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아까 기본 값이 0.7로 되어 있었나요?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레벨 모드에 관한 그런 설정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숨겨진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좀 세부적인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세부적인 설정은 굳이 뭐 설정을 안 하셔도 이 위에 있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뭐 비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뭐 완벽한 걸 뭐 추구하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두 개 항목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로틀에 대한 TPA 값입니다. 이 밑에 이제 30, 0, 0, 100이라는 값이 있고요. 이 스로틀 같은 경우에 이제 0, 30, 50,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스로틀이 제로일 때와 풀 스로틀일 때 TPA 값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제로에서부터
그 스로틀 수치가 이제 30 사이일 때는 TPA에 30% 정도의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 스로틀일 때 100일 때 100이라는 숫자는 스로틀 수치가 이제 50에서부터 100 사이일 때는 TPA 값에 100%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높이거나 낮출 때의 영향은 스로틀 수치가 이제 50% 이상일 때 스틱 조종하는 데 있어서 PA도 주는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30% 이하일 때는 영향력을 좀 높여가지고 좀 조작을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 밑에는 이제 PID 전압 조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PID 작동을 이제 배터리 전압에 따라서 각각 이제 뭐 틀리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완충 상태하고 이제 뭐 거의 방전이 다 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틀리죠. 예. 뭐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써보시면은 그동안 쭉 비행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테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그 삿셀을 주로 이제 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건 좀 너무 낮네요. 여기가 대략 한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사용에 자, 약 한 14.5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 15.5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그리고 16.8V 완충 상태, 이 정도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충 상태에서는 그 PID의 약 70% 정도의 힘만을 발휘를 합니다. 힘이 좋으니까. 그리고 15.5V 중간 정도 이제 됐을 때는 100%를 발휘를 합니다. PID의 수치에 이제 힘을 100%를 발휘를 하고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많이 좀 방전이 돼가지고 14.5V 정도가 된다 하면은 이 PID 수치에 약 130% 정도의 성능을 내게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간단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 플라이트 쓰시는 분들, 특히 이제 베타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어 모드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에어 모드를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쓰시는 분들은 뭐 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에어 모드는 저하고 좀 맞질 않아 가지고 저도 사용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 모드를 또 쓰시는 분들은 이걸 또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요 키스 전용 프로그램에도 에어 모드가 있습니다. 에어 모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세팅 항목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로틀 뭐 최소 스로틀 값하고 최대 스로틀 값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최소 명령 값이 있습니다. 요 값을 이제 100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게 에어 모드가 됩니다. 뭐 사용은 저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에어 모드가 아마 클린 플라이터 에어 모드하고 거의 뭐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1001이나 뭐 2든 3이든 하여튼 1000이 아닌 숫자를 이상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에어 모드가 아닌 게 됩니다. 예, 에어 모드 필요해서하고요. 1000으로 놓으셨을 때만 에어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세팅의 마지막으로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 설정에서 이 최저 스로틀 값을 얼마로 설정을 해놓든지 간에 이 값을 최대 스로틀 값인 2000으로 바꿔줍니다. 20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연결을 일단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 값이 그대로 2000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종기를 킵니다. 스위치를 내려주세요. 자, 조종기를 켜고요. 여기서 아밍을 걸어줍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배터리 연결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를 기체에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결을 해놓고 뒷싸움을 해줍니다. 변속기에서 소리가 한번 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끕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프로그램 세팅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최저 스로틀 값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자,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변경이 되었죠. 최저 스로틀 값이. 자, 프로그램 세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체가 잘 세팅이 되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실 때는 반드시 프롭을 전부 다 분리를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을 인가하고요. 기체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자, 아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터 방향도 다 정상적으로 맞고요. 잘 작동합니다. 이상 FC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